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병규라고 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는요, 절대로 자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 앱에 중독의 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내는 중독 경제. 이 중독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지금 시대 사업의 기회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50년) 어느 실험실 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제임스 올즈하고 피터 밀러가요, 쥐의 뇌에다가 전기 막대기를 꽂아가지고요, 쥐가 스스로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전류가 뇌의 보상회로에 흐르도록 했습니다.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으면요, 이 뇌가 쾌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쾌감을 준 대상을 향해 강한 욕구를 가지게 돼요. 스위치를 가진 쥐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음식과 물도 먹지 않고 온종일 이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어떤 쥐는요, 1시간에 무려 7,000번이나 스위치를 눌렀다고 해요.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된 거죠. 보상회로를 스스로 쉽게 자극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다행히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상회로를 아무리 자극하고 싶어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약은 불법이죠. 또 음식이나 술은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실험용 쥐의 전기 막대기 같은 장치가 모든 사람들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월간 사용자 수가요, 무려 29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메타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간단한 버튼 하나가 페이스북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버튼이 페이스북에 대한 강한 중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자주 접속하게 되고요, 더 많은 좋아요가 달리는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좋아요는요, 사람들을 칭찬에 중독시키는 버튼인 것이죠. 실제로 한 뇌과학 연구에서요, 이 MRI 기계에다가 사람들을 눕혀놓고서 화면에다가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걸 막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뇌의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좋아요 버튼을 만든 장본인인 저스틴 로젠스타인마저도요, 이 버튼이 너무 중독적이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앱을 삭제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이요,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배가 부르거나 몸이 힘들거나 당장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이게 뭐 몸에 안 좋거나 불법도 아닙니다. 바야흐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보상회로를 수시로 자극하고 중독에 빠지는 시대, 또 기업은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발명해내고 있는 시대, 호모 아딕투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인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도 있고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명명법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너무 쉽게 디지털 기기에 중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중독되는 인간, 중독이 일상인 그런 시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모 아딕투스라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아요 버튼은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요? 사실 페이스북 내에서 좋아요 버튼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2007년인데요. 당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 좋아요 버튼의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저커버그가 처음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게시물에 글로 코멘트를 올리는 방식이었잖아요. 저커버그는 자기가 만든 이 코멘트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이 좋아요 버튼을 페이스북에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플랫폼에서 이걸 모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심지어 구글이 운영한 유튜브도 최근에 싫어요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 좋아요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고요. 버튼 모양과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요 빠른 칭찬이라는 기능 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체성처럼 고집하던 이 코멘트 방식을 포기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앱의 중독성이 강해질수록 광고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최근 크게 성장한 이런 테크 기업들이요 사실은요 모두 광고 사업자들이에요. 기업의 목적이 상품 판매가 아니라 광고 판매인 거죠. 과거에는요 광고가 이 텔레비전 중심이었죠. 텔레비전은요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만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 자리가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광고 자리가 제한적이니까 광고 단가는 무척 비싸겠죠. 소수의 큰 기업만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가 앱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앱 안에 여기저기에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고 광고 자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광고로 보여주죠. 광고의 효과성이요 전례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사업자들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고 자리를 판매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의 최강자 테크 기업은 누굴까요?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정답은 구글입니다. 유튜브도요, 구글이 소유를 하고 있죠. 구글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1년 한 해에만 구글의 광고 매출이 2,0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 원에 이릅니다. 구글의 전체 매출이 한 2,567억 달러, 전체 매출의 82%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광고 시장의 2인자는 누굴까요?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8%나 돼요. 이런 광고 사업자들이 큰 이익을 내려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 기업들의 목표는요, 사용자들의 이 앱 사용 시간과 활동량을 늘리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자신의 앱을 더 자주 이용하게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일종의 앱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앱에 중독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은요, 중독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대를요, 중독 경제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중독 경제 시대에 태어난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요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유튜브로 뭐 하나 찾아보다가 계속 다음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1시간 넘게 유튜브를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아무런 선택이나 동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관심을 끄는 동영상이 나와서 계속 보게 되죠.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오래 시청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바로 연속 재생 시스템하고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 모두 구글이 만든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기 관심사를 파악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목표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오직 시청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실제 유튜브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했던 기욤 샤슬롯이라는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유튜브에 중독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쇼핑 앱은 어떤가요? 저도 쇼핑 앱에서 이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쇼핑 앱 중독은요, 이 아이쇼핑, 눈으로 하는 아이쇼핑하고 비슷한데요. 기존의 아이쇼핑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달콤한 보상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쇼핑 앱에서 이렇게 제품을 구경하다 보면 종종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큰 할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할인은요, 뇌의 보상회로를요,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게 같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깜짝 선물인 경우에 이 뇌가 느끼는 기쁨이 400%나 강하다라고 해요. 한번 할인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쇼핑 앱에 강하게 중독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구입도요, 비밀번호 입력하거나 지문 한번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죠.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일도 없고요, 지갑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쓸 때 뇌는 고통을 느끼는데요, 더 이상 돈을 쓸 때 속 쓰리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중독 경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지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호모 아딕투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요, 디지털 중독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지금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어요. 이 중독 경제는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애플과 같이 무수한 양의 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틈에서 생존하려는 기업가는요, 중독 경제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해야만 이들과 경쟁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빅테크 기업이 중독 경제의 핵심 자원인 사용자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요, 우리는 이미 중독 경제의 한복판에 있다. 중독을 알아야 기회를 얻는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Caught up in my tape. Caught up in my tape. Don't care what you said to me, I'ma bite your feelings out. I miss you in the basement. But your brother was a good substitute.